안녕하십니까. 뱅가의 전기 놀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기능장 PLC 기초교육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시면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순차적인 계단식 점거 램프 제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제어되고 있는 이 램프를 자, 내가 원하는 위치, 그러니까 만약에 PBA와 PBB의 어떤 숫자가 눌러쳤을 때 어떤 숫자에 의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밑에서 위로, 여기를 2의 제로승, 2의 4승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하위 비트에서 상위 비트로, 그리고 상위 비트에서 하위 비트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켤 수 있는 램프를 만들어 줘야겠죠?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SSB, SSA를 켜주고요. 과제 2번을 한번 켜주겠습니다. 자, PBA. 자, 이번 시간에는 PBA와 PBA를 가지고 어떤 수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PBA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PBA를 가지고 동작할 수 있게. 그리고 PBB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PBB 동작. 지금은 기초 시간이니까 기초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1번 동작으로 걸어주고요. 얘를 2번 동작으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동작, 2번 동작. 자, 서로 인터락 걸어줘야 되겠죠? 서로 동작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동작하지 않도록 인터락을 걸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동작과 2번 동작. 그리고, 자, 과제 2번이 들어왔을 때 SSC로 리셋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Fmove P죠. 자, 이렇게 걸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없겠지만 동작이 꺼질 때를 대비해서 리셋과 리셋 1번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간단하게 만들어 줄게요. 자, F3에 자, 1번 동작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2번 동작이 일어났을 때, 다 T1에 T1에 1초로 변화하도록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시간 설정으로 해서 서로 바꿔줄 수도 있죠.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얘를 시간 설정이나 뭐 예를 들면 D6242번으로 시간 설정을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지 않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시간으로도 설정해 줄 수 있겠죠. 시간 설정이라고 해주신 뒤에 변수를 눌러주면 자, 얘는 워드죠. 그래서 얘는 뭐 D10으로 매칭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할당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워드의 번호로 할당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겠죠. 지금은 연습 같은 거니까요. 자, move p 자, 1초
시간 설정으로 주고요. 자, 얘는 2초로 해줄까요? 그리고 뭐 연산을 통해서 이 값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기초 연습이니까 기초 연습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동작 구간으로 하고요. 여기는 동작 시간 설정으로 할까요? 자, 그래서 1번 동작이나 2번 동작이 들어오면 얘가 F4의 T1 이렇게 플리커 동작 하는 거죠. 뭐 플리커라고 해서 얘가 온 오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온타임을 자르는 거죠. 바로 시간 설정만큼만 카운트 해주기 위해서. 자, 이 상태에서 자, 구간으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T1의 시간 동안 구간에 의해서 이제 이 시간에 의해서 구간이 한 개씩 카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익히셔야 되는 게 요 증감을 통한 카운트입니다. 자, 그리고 1번 동작이 일어났을 때, 자, 우리가 문제에서 봤듯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 칸씩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구간 1, F10에 어떤 걸로 한번 아웃을 표시해 볼까요? 그래도 저는, 숫자로 표시하는 게 좋더라고요. 자, D0. 자, D0에 D0번의 출력에 1을 넣는다는 건 D0.0를 출력시킨다는 거죠. 자, 2의 0승은 1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십진수로 표현한 거죠. 십진수로 표현해서 D의 0.0 출력을 ON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자, 얘를 복사하셔서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연속 붙여넣기. 자, 4개, 5개를 붙여볼까요? 그래서 얘는 커지지 말고 얘는 일씩 커지고 얘도 커지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1, 2, 3, 4, 5, 6 그리고 구간 그리고 D0의 출력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만 그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1, 2, 3, 4, 5의 램프 여기를 D0.4는 D0.4는 PLE 램프를 켜보도록 할게요. PLE. 그래서 얘는 0, 1, 2, 3, 4의 출력이기 때문에 1, 그리고 2, 그리고 4, 그리고 8, 16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표시하고 싶다. M1. 그죠? 그러면 여기 M2, M3, M4가 되겠죠. 그리고 나는 Bout으로 표시하고 싶다. D0의 0번째 출력이다. 다 같은 출력으로 표시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나 얘랑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Bout과 M1은 이 구간이 1일 때만 동작됩니다. 그렇지만 move P D0 같은 경우에는 1번 구간이 들어갔을 때 D0의 출력에 1이라는 값을 이미 메모리 시켰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 가더라도 만약에 얘가 달려있지 않은 상태면 1을 계속 유지합니다. 얘 M1과 Bout은 유지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set과 같은 기능을 본연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로 바꿔주지 않는 한 이 숫자는 1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부분만 좀 유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는 Bout과 M1 같은 방법을 사용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1, 2, 3, 4, 1, 2, 4, 8, 16 이진수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셔서 자, 표시 방법을 16진수로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보기. 여기서 바꾸진 않네요. 저 출력을 볼 때 바꾸나 봐요. 자, 자, 일단 이건 나중에 하고요. 자, 1, 2, 4, 8, 16. 그리고 얘는
다 되고 나면 자 리셋되라 라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1, 2, 3, 4, 5, 6 각각 1, 2, 4, 8, 16 1초간 서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켜지는 거죠. 그리고 2번 구간을 한번 출력해 보면 자 2번 동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할 필요가 없네요. 자 2번 동작도 여기랑 마찬가지로 동작이 되죠. 아니구나. 2번 동작은 반대로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반대로 동작하게 되면 우리가 1, 2, 3, 4, 5, 6일 때 1을 거꾸로 달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1번일 때 16번이 불이 들어오면 되죠. 16, 2의 4승, 그리고 8, 4, 2, 1이라고 하면 자 리셋 같은 경우에 여기 리셋이 있기 때문에 이중 코일이 되기 때문에 아까 설정해줬던 1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1번 동작했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2번 동작했을 때는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걸 출력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저는 P40으로 출력을 표시하겠습니다. 32H 같은 경우에는 P20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표현하실 때 F10에 B 비트의 워드 비트 제어로도 워드 영역의 비트 제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쓰시죠. 자, D0에 0번째 출력이 들어오면 얘가 들어와라 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여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얘는 늘어나지 말고 자, 이렇게 하면 워드의 비트 영역 0번이 출력되면 P40이 불이 들어와라. 첫 번째에 들어와라.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이것보다는 F3을 사용해서 D0.0의 영역이 들어오면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자 이렇게 하나씩 늘어났죠. 자 이렇게 A 접점으로 출력을 시키셔도 되고 1과제와 2과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 B 접점으로도 표시합니다. 그때는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B 접점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F10에 END라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일단 이걸 실행한 뒤에 이제 제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자, SSB를 켰을 때 자, 이거를 반대로 제가 했네요. 잠시만 수정해 줄게요. 자, SSB가 ON,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제가 1과제처럼 했나요? 자, 만약에 1과제면 뭐 얘가 B 접점, 얘가 A 접점이겠죠. 자,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2과제처럼 SSB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PBA를 누르면 자, 1초의 간격으로 켜지다가 꺼집니다. 그죠? 그리고 PBB를 누르게 되면 반대 방향에서 1.2초의 간격으로 천천히 올라오죠. 자, 이렇게 꺼지는 걸 확인했고요. 자, 서로 인터랙 되는 걸 확인되죠. 자, 이 상태로 기본적인 걸 만들어 준 뒤에 자, 이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1번부터 이렇게 켰잖아요.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부분은 없애버리고, 자,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방법이 기본적인 방법이 되고, 자, 시작을, PBA와 예를 들어서 PBB의 합이 M과 N의 합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죠?
얘를 지금은 뭐 그렇게 해주지 말고 아예 변수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2가 됐을 때 2와 4가 됐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변수. 그래서 2에서 시작해서 4까지 가는 걸로 한번 표현해 보고요. 그리고 n과 n 값일 때 n 값을 기준으로 n이 2일 때는 위에서 아래로, 4일 때 이렇게 클 때는 밑에서 위로 가게끔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실 이번 동작 같은 건 필요 없죠. 그래서 얘를 한번 없애버리고 하나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제어 부분을 한번 이 사이에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동작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동작을 하지 말고 얘를 아예 1번 동작을 둘까요? 1번 동작에 2번 동작을 없애버리고, 자, 우리가 표현을 반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 PBC, 우리 보통 시험처럼 그냥 해볼까요? PBC. 자, PBC에 1번 동작을 주고요. 그리고 PBA와 PBP를 0보다 커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INCP, 자, D1, N, 얘는 M이라고 할까요? 자, M을 D2, 자, 얘는 N이라고 할까요? N을 D1. 자, 그래서 PBA와 PBP는 자, F4에 얘도 자, 다 바꿔줄까요? 자, 문자열을 바꾼다. 1번 동작으로 다 바꿔줄까요? 자, 됐습니다. 자, 동작으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2번 동작은 사실상 필요 없고요. 얘도 필요 없죠. 지금은 자, 이 상태에서 다 바꿨고요. 자, 이 상태에는 자, F10의 그룹이 자, D1부터 0보다 클 때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F4의 동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으로 하면 안 되네요. 얘를 재동작 시켜야 되니까 동작 중 입력 금지라고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NM을 켜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N을 시작점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을 해줬을 때 편하게 여기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작 2번이 켜져 있는 동안 F10에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M이 N보다 클 때 크다, N이 N보다, 그리고 뭐 작다, N이 N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N이 N보다 클 때는 시작점이 N이 되는 거죠. 시작점이. 그러면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 있잖아요. 자, 그 표시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 편하게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N이 N보다 크게 되면 위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상승. 그렇지만 숫자로 보면 감소 모드라고 할 수 있죠. 감소 모드. 자, 얘는 그러면 반대로 상승 모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숫자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숫자를 기준으로 해줬죠. 감소 모드와 상승 모드는. 자, 그래서 모드를 설정해 주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해 볼까요? 자, F3에 자, 동작이 딱 이루어졌을 때 자, 감소 모드와 상승 모드가 있겠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상승 모드,
자, 여기서 표현하면 상승 모드라는 건, 자, 1, 2, 3, 4, 5의 숫자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숫자가 증가되는 모드, 이렇게 감소되는 모드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작과 함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어, 증가 모드가 돼야 되죠. 증가 모드. 그리고 여기서 들어와야 되는 건 감소 모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해줘야 될 게, 감소 모드와 증가 모드는 먼저 증가 모드가 지금은 시작되기 때문에 동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뭐다? 증가 모드입니다. 근데 만약에 4가 더 크게 되면 감소 모드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유념해서 입력해 주시면 편안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상승 모드를 해볼까요? 동작과 함께 상승 모드가 켜져 있을 때는 먼저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되나요? move p n의 값에서 일단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 n의 값은 몇인가요? n의 값을 우리가 따져보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n의 값을 한번 따져보면 해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1, 2, 3, 4, 5번의 숫자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2의 영승으로 표현해서 1, 2, 4, 8, 16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 2, 3, 4, 5라는 숫자를 이렇게 매칭시켜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혹은 우리가 데코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2의 1승이면 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D0의 사용보다 D0.0에서부터 D0.1에서부터 얘를 만약에 달아주게 되면 이 매칭하는 컨트롤이 쉽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매칭해 줄 거냐를 결정하는 게 더 우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자면 여기 있는 번호로 무브 시켜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값으로 무브 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제 기초 시간이니까 좀 쉽게 가보면 여기 있는 구간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move, 자, n의 값으로 가야 되죠. n의 값을 보내라. 어디로? 구간을. 자, 구간을 n의 값으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만약에 n의 값이 4다. 그러면 구간 값이 4로 갈 거잖아요. 4.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여기서 자꾸 에러가 뜰 수 있는 이유는, 자, 구간을 4로 보냈을 때 구간이 4로 가자마자 T1 접점에 의해서 얘는 1이 증가해버리죠. 아, 참, 얘는 지금 감소를 써야 되는데, 감소라고 했을 때, 자, 여기 감소를 하나 달아줄까요, 일단? 자, 구간이라 했을 때, 자, 여기 구간에 4번으로 가고 DCP를 쓴다고 했을 때, 바로 4에서 3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4를 1초 동안 켜줘야 되는데, 켜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B 접점을 쓰기보단 A 접점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B접점을 썼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B접점을 쓰는 게 더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B접점을 쓰지 말고 A접점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거 두 개는 A접점으로 돌아가고 얘는 B접점으로 돌아가고. 자, 그러면 우리가 동작이 시작했을 때 1번부터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얘는 0번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무브를 시켜서, 자, 0, 1 구간으로 보내줍니다. 아무런 상승 모드와 아무런 모드가 아닐 때 평범하게 1로 보내주는 걸 얘기하죠. 그러나 지금은 상승 모드와 감소 모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동작할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컨트롤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동작일 때, 상승 모드일 때는
n으로 구간을 보내주면 되죠. n으로 구간을 보내준 뒤에 여기가 상승 모드이면 됩니다. 상승 모드가 켜지면 되죠. 반대로 여기는 감소 모드. 감소 모드가 켜질 때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감소 모드. 숫자가 줄어드니까요. 얘를 통일성 있게 얘를 바꾸셔도 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구간은 n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m과 m의 구간을 서로 바꿔서 사용할 경우라면 여기에 m을 넣어 주실 수도 있겠죠. 지금은 n에서 시작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둘 다 n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승 모드, 감소 모드일 때 둘 다 n에서 되고, 그러면 굳이 얘를 해줄 필요가 없죠. 얘는 자, 상승 모드와 감소 모드일 때 시작은 n에서 해라. 그리고 끝은 m에서 끝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m의 구간일 때, 자, 구간이 m일 때 리셋을 해줘야 되잖아요. 얘는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이제는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구간이 m일 때 리셋을 합니다. 그러나 구간이 m일 때 리셋을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m에 들어왔을 때 바로 리셋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얘보다 크거나 작을 때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자, 구간이 m보다 커질 때라는 건 위에서부터 이렇게 1, 2, 3, 4, 5로 가다가 m이 만약에 4다. 그러면 4보다 커질 때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슨 모드? 감소 모드. 감소 모드일 때 리셋되라. 그리고 반대로 구간이 얘보다 작아질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증가 모드. 감소 모드. 상승 모드라고 했네요. 상승 모드. 이렇게 해주시면 리셋이 되겠죠. M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거를 쉽게 한번 익혀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상승 모드와 감소 모드일 때 N에서 시작해서 그때마다 감소 모드일 때는 얘가 켜지고 상승 모드일 때는 감소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은 필요 없죠. 이 맵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쉽죠? 이것만 해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서로 보기 좋게 자기가 말한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는 리셋 모드죠. 여기에 달아주셔도 되고 여기 동작 제어에 따로 달아주셔도 됩니다. 뭐 그냥 깔끔하게 확인해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죠. 그냥 자, 컨트롤은 컨트롤끼리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상승 모드, 감소 모드일 때는 상승이니까 숫자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m보다 구간이 커져야 되는 거고 얘는 m보다 구간이 작아져야 되는 거죠. 상승, n의 위치로 보내고요. 감소, 그리고 구간이 상승하니까 상승한다는 건 증가잖아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는 감소 모드죠. DC.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자, 얘도 추가시키고요. 자, 변수가 이제 있으니까 자, D1과 D2를 5보다 작게 상승시켰습니다.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렇게만 좀 안 헷갈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작을 시켜보면요. 자, 하나, 둘, SSB를 킨 상태에서 자, 이것도 바꿨습니다. SSB와 SSA가 바뀌어져 있어서 바꿨고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2, 3, 4 꺼지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면 1, 2, 3, 4 꺼지죠.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3, 4, 5.
자, 이제 거꾸로 해볼까요? 자, 얘를 5로 가고 얘를 1로 가면 5, 4, 3, 2, 1. 자, 어렵지 않으시죠? 3, 2, 그죠? 2, 3. 그리고 얘가 3으로 가고 얘가 2로 가면 3, 2. 그리고 리셋.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얘를 반대로 해넣어서 수정했고요. 얘를 추가시켰고요. 자, 여기까지는 다 하시는 동작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다 하시는 동작인데, 자, 상승과 감소 모드를 할 때 이렇게 되도록이면 A 접점으로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B 접점으로 실시하게 되면 좀 문제가 좀 발생돼요. 사소한 문제가. 그거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머리가 복잡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B 접점, 여기는 A 접점으로 두는 게 서로 컨트롤하기가 좋다. 상승 모드와 감소 모드로 동작시켜 주고요. 그리고 상승과 감소 모드를 정의 내려 주고요. 그리고 그때 상승 모드, 감소 모드일 때 어디서 시작할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구간의 리셋 구간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결정해 준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만들어 준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출력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컨트롤은 이 동작과 이 동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익히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쉽게 하강과 상승 동작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서로 단계적인 램프를 만들어 주고 난 뒤에 서로 어디서 시작할지, 그리고 어떻게 역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한번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조금만 연습해 보면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증가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SR 기능을 쓰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가 좋은 게 이렇게 증가예요, 증가. 그래서 모드로 잡아준 뒤에 이렇게 카운터 시켜주고 구간을 이렇게 나누어 준 뒤에 출력을 내주시면 됩니다. 보통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 타이머의 T-on 시간을 가지고 많이 동작시켜 주거든요. 근데 그 타이머를 가지고 동작시켜 주는 건 이렇게 동작 시간 설정할 때,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플리커를 만들어 줄 때, 그리고 출력을 일방적으로 몇 초 뒤에 꺼줘야 할 때, 그럴 때 빼고는 다 이 시간을 일정하게 둔 뒤에 이렇게 카운트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이왕 하실 거면 이렇게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에 1, 2, 4, 8, 16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출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 시간에 영상을 찍을 때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 게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문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할 때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6년이 시작됐는데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꼭 전기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화이팅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벵가의 전기 놀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